자, 그럼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라이카 Q는 X100-6를 대체할 수 있을지 알아보죠. 왓츠업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출시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카메라가 있죠. 뭐 재고도 언제 뜰지 몰라서 맨날 10시마다 광클을 해야 되는 그 카메라, 바로 후지필름의 X100-6인데요. 저도 결국 못 참고 유럽 가기 전에 프리미엄 40만 원을 더해서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1년 넘게 쓴 걸 막 40만 원 더 붙여서 파는 거 보면 미개봉 250이면 해자 아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놓고 이제 여행을 가려고 보니까 뭔가 분해요. 이걸 이 가격에 샀다는 게 분하고, 대체제로 괜찮다고 하는 GR3도 막 같이 떡상 중이니까 더더욱 괜찮은 카메라가 없을까 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프리미엄이 붙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긴 하다. 새 제품 중에서는 잘 없더라고요, 요만한 카메라가. 그래서 결국 중고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예전 제품 중에서 충분히 좋은 카메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눈을 돌려봤는데, 그나마 대안으로 떠오른 게 라이카의 Q입니다. 물론 출시된 지 한 7, 8년 넘은 카메라긴 하지만 어쨌든 한 200만 원 초반 정도에 판매되는 두 개의 카메라잖아요. 그리고 둘 다 컴팩트 카메라, 여행할 때 좋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유럽 여행할 때 들고 다니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라이카 Q가 X100-6를 대체할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소감을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휴대성은 이 후지의 X100-6가 더 좋습니다. 무게 차이가 한 120g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정도면 여행에서 차이가 꽤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쓰고 다녀보면 후지는 그나마 들고 다닐 만한 카메라라고 느껴졌는데, 라이카 Q는 조금은 피곤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 부피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렌즈 크기 때문에 라이카 Q는 들고 다닐 때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아요. 렌즈 쪽이 부딪힐 수도 있고, 가방에 넣는다고 해도 부피가 이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여행용 가방 같은 소형 가방에 넣기에도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휴대성은 후지가 좋긴 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화각이죠. 후지 X100-6는 35mm 환상 기준 23mm f2.0의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라이카 Q는 28mm f1.7의 렌즈가 달려있죠. 유럽 여행이란 게 스트릿 사진 찍기도 좋긴 하지만 광활한 풍경 사진, 건축물을 담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35mm보다는 28mm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은 있긴 했어요. 매크로도 찍을 수 있고 여러모로 활용성 자체는 라이카 Q가 좋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인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찍고 싶다, 조금이라도 포커싱해서 찍는 걸 좋아한다, 사진에 주제가 있는 게 좋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35mm가 좋습니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28mm는 화각이 좀 많이 넓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찍히거든요. 물론 센서 크롭으로 화각을 좀 조절해서 포커싱해서 찍을 수도 있긴 하지만 화질 손실도 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광학식 줌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35mm가 표준 화각이라 좀 편리한 감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요. 렌즈 화각이란 건 워낙 개인 취향이니까 평소에 어떤 렌즈로 찍는 걸 좋아하시는지,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도 확대를 많이 하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첩 들어가서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면 본인의 취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촬영의 감성, 재미,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잘 나온 사진만 찾는다면 굳이 저는 카메라 살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스마트폰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의 그 감성 차이 때문에 이 카메라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주는 감성, 그 찍을 때의 느낌, 그 경험을 통해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느낌 있잖아요. 이 프레임으로 봤을 때의 그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카메라를 사기 때문에 이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라이카 Q는 라이카답게 감성의 정점에 있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존 포커스로 찍으면 스트릿 사진을 찍는 재미도 있었고요. 셔터의 느낌, 필름 카메라처럼 좀 집중해서 찍는 맛도 있어요. 물론 라이카 M처럼 레인지 파인더 방식은 아니라서 그 정도의 감성은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재밌는 카메라였습니다. 뭔가 수동 카메라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충분히 재밌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후지의 X100-6는 최신 기술이 잘 녹아든 AF가 잘 되는 편리한 카메라죠. 그리고 거기에 재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담아내는 재미도 있고요. EVF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면 그냥 편리하게 필요한 장면을 바로바로 담아내는 성능 좋은 카메라라는 느낌도 충분했어요. 뒤에서 결과물을 직접 비교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필름 시뮬레이션도 확실히 재밌는 기능이라서 필름 감성을 주기에는 얘가 더 낫죠. 어쨌든 둘 다 재미는 있었고 굳이 감성을 더 챙기고 싶다? 그러면 라이카 큐 괜찮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음은 중요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센서부터 보면 X100VI는 4000만 화소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라이카 Q는 2400만 화소 센서가 탑재되어 있죠. 해상력만 놓고 보면 X100VI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Q는 픽셀 하나하나에 깊이가 더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후보정의 여유도 조금 더 있고 특유의 색감, 개조, 표현에 있어서도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색깔놀이나 필름 감성 이런 걸 내기에는 필름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X100VI가 좋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능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후지 X100VI가 압살합니다. 일단 배터리부터 조금 더 오래 가기도 하고요. 충전도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죠. 여행에선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간혹 영상도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영상도 후지가 낫고 AF도 훨씬 더 빠르고 손떨방도 훨씬 좋죠.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디지털은 최신 기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거 없이 요걸 사는 게 맞긴 해요.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라이카 Q는 X100VI를 대체할 수 있을지 알아보죠. 이미 예상은 다 하셨겠죠. 후지 X100VI가 라이카 Q보다 좋은 선택지가 맞습니다. 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X100VI가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카 Q의 가장 큰 함정은 이미 7, 8년 지난 디지털 바디를 X100VI 새거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만큼의 차이가 있냐 하면 아니잖아요. X100VI가 더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싸게 라이카 Q를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라이카만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브랜드 가치가 주는 그 느낌, 그리고 수동 초점이 주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라이카만이 주는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느끼고 싶다 이러면 라이카 Q가 좋긴 하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여행 갔을 때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후지의 X100VI가 좋다고 느껴졌어요. 어쨌든 뭐 둘 다 괜찮은 카메라니까 어떤 걸 사서 여행을 간다고 해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라이카 Q는 어쨌든 중고잖아요. 세월이 오래 지난 제품인 만큼 200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한다고 해도 뭐 고장의 우려나 수리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긴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사면 안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구매처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후지는 좀 기다렸다가 X-E5가 나오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GR3도 구매를 할 거거든요. GR3랑 X100VI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